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인데요. 세계가 주목하는 대통령, 바로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외신들도 이재명 대통령의 리더십에 찬사를 보냈는데요. 단 30일 만에 대한민국의 외교, 경제, 안보를 새롭게 정립한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에 전 세계 언론이 주목했습니다. 영국 가디언은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 아주 인상적인 평가를 내렸는데요. 위협적인 제스처도 없었고 과잉된 언행도 없었으며 기자들과 1.5m 거리에서 단상 없이 마주 앉은 그 모습은 윤석열의 제왕적 통치 행태와는 완전히 다른 품격이었다고 밝혔는데요. 윤석열의 이름을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도 주목했습니다. 이는 계엄 혼란 이후 분열된 국민에게 다시 다리를 놓는 통합의 리더십이라고 평가했는데요. 참으로 품격 있고 절제된 리더의 진면목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로이터는 이 대통령이 경제 회복을 위한 과감한 재정 정책을 약속한 점에 주목했는데요. 한미동맹을 존중하면서도 중국과 러시아와도 실용적으로 외교 관계를 다듬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균형 외교는 국익우선, 실용우선의 원칙이 반영된 겁니다. 전쟁 중에도 외교는 필요하다는 말처럼 위기의 한반도 정세 속에서 억지를 강조하면서도 외교를 병행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입장은 세계적 외교 감각을 보여준 대목인데요. 세계 주요 언론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한 건 이거였습니다. 윤석열처럼 위협을 과시하거나 과거를 부정하는 태도가 아니라 위기를 수습하고 미래로 나아가려는 책임있는 리더의 자세를 높게 평가한 건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국내를 넘어 국제사회에서 신뢰받는 지도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거죠. 단 한 달 만에 국정을 정상화시키고 언론의 자유를 회복하며 외교적 균형을 되찾은 이 대통령의 리더십에 찬사가 쏟아지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겁니다. 특히 윤석열이 대통령 시절 내내 해외 언론의 조롱거리로 전락했던 것과는 정반대인데요. 윤석열이 굴욕 외교와 망신 외교로 나라의 위상을 바닥으로 끌어내렸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단 한 달 만에 대한민국의 위상을 다시 세계 무대 위로 올려세웠습니다. 이게 바로 준비된 대통령, 실력 있는 대통령이 만들어낸 기적인 거죠. 국민이 대통령을 뽑을 때 가장 기대하는 건 바로 이런 모습인데요. 국민 앞에 겸손하고 기자 앞에 당당하며 외신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리더십으로 감동을 주는 대통령. 대한민국의 얼굴을 이렇게까지 바꿔놓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국민적 자부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래서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거죠. 불과 30일 만에 이 정도인데 3개월 후, 3년 후 대한민국은 어디까지 발전해 있을지 상상조차 어려운데요. 세계가 주목하는 대통령, 국민이 믿고 따르는 대통령, 이재명이라는 이름 석자는 이제 대한민국의 희망이자 자존심입니다. 정진우 중앙지검장과 이문정 동부지검장, 어떤 차이일까요? 둘은 완전히 달랐는데요. 정말 극명한 대비를 보여줬습니다. 말을 아낀 정진우, 쌓아온 말을 쏟아낸 이문정, 출근길 첫날 보인 이둘의 모습은 우리가 예상했던 그대로였습니다. 먼저 서울중앙지검장에 취임한 정진우는 중심을 지키고 바르게 일해왔다. 책임감을 느낀다. 평가는 남이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표면상으로는 무난한 취임 인사처럼 보였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질문에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신임 중앙지검장 취임 소감 같이 부탁드립니다. 네, 어렵고 중요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중앙지검 구성원들과 합심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검찰에 주어진 소임을 제대로 또 바르게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번 정부에서 계획하는 이 검찰 개혁안에 대한 입장과 그다음 검찰 내부에서 이 반발 의견도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오늘 첫 출근하는 날이고 인사드리는 자리니까 구체적인 말씀 드리는 것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검찰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기소하기로 정해두고 수사하는 건 수사 본질에 맞지 않다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는데 검찰이 그동안 이렇게 수사를 해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님 말씀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씀드리는 것은 공직자 예가 아닌 것 같습니다. 바르게 검찰 업무를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일각에서는 이 지검장님 향해서 이 지난 정권과 가까운 인사라는 또 평가도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뭐 지명 배경이 어떤 거라고 좀 생각하십니까?
지명 배경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검사 생활을 해오면서 중심을 지키고 바르게 일하자는 마음가짐으로 지금껏 검사 생활을 해왔습니다. 저에 대한 평가는 분들의 몫이고, 다만 그런 비판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귀 기울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들어가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당시 핵심 요직을 두루 거친 검사 출신으로 조국 혁신당이 친윤 검사로 규정했던 인물인데요. 그가 서울중앙지검장이 되자 당연히 임명 배경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지만 정진우는 말할 수 없다, 겸허히 듣겠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했던 기소를 전제로 한 수사 관행에 대해 묻자 대통령 말씀에 대해 언급하는 건 공직자의 예의가 아니라며 끝까지 답변을 회피했는데요. 공직자의 예의가 왜 지금 나오는 걸까요? 검찰이 그동안 어떤 방식으로 정치적 기소를 일삼아왔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말을 아낀다면 그건 침묵이 아니라 회피인데요. 서울중앙지검장은 사실상 대한민국 검찰의 얼굴입니다. 그런 자리에 앉은 사람이 검찰개혁과 기소권 남용 문제에 대해 확고한 입장조차 내놓지 못한다면 결국 검찰 기득권 유지를 위해 온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피할 수 없는 거죠. 뭔가 더 단호하고 강력한 검찰개혁 의지를 밝혔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반면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취임한 이문정 지검장은 단호하고 명료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간 검찰 내부에서 꾹꾹 눌러왔던 이야기들, 쌓아온 비판과 고민들을 하나하나 꺼내놓으며 강한 어조로 개혁을 촉구했는데요. 동부지검장으로 임명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무거운 중책을 맡게 된 것이어서 감사하고 영광스럽고, 저는 이런 기관장보다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검 기조부장처럼 약간 정책 방향을 좀 하는 역할을 조금 더 바라긴 했었는데요. 그것보다 여기가 더 무거운 자리라고 한다면 맞는 것 같기도 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임했습니다. 그 정치적인 배경이 얽힌 인사라는 그런 평가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를 바라보는 분들이 서 있는 곳에 따라서 제 바탕색이 달라 보이는 것은 지금까지 한 10몇 년 내부 고발자 생활하면서 늘고 익숙했던 일이라서요. 감수해야 될 것 같고, 제 진심은 제가 앞으로 하는 행동으로서 보여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에 대해 내부 반발 목소리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내부 반발은 수십 년 동안 계속 있었던 일인데요. 지금 윤석열 정부는 검찰 독재 정권이라는 평가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보다는 지금 목소리가 한풀 꺾인 것 같아요. 한때 우리가 존경했던 검찰 선배가 내란 수계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모습에 참담해야 할 후배들이 한두 명은 아닌 것 같고, 그때 우리 검찰이 잘못 평가한 게 아닌가라는 것을 반성을 하고 있다고 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검찰이 지금까지 말이 못했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불신을 받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말은 많았었고요. 말을 실천하는 행동이 필요할 때이기 때문에 실천으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 지검장은 검찰이 개혁을 당해야 할 수술대 위에 있다고 했고, 제대로 바뀌지 않으면 해체에 가까운 개혁을 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검찰 독재로 규정하며 그 시절을 참담하게 바라보는 후배들이 많다고 말했는데요. 심지어 그때 검찰이 잘못 판단했다는 반성이 내부에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내부에서 터져나온 자기 성찰이자 검찰이라는 조직의 생존을 위한 진심 어린 경고인데요. 이문정 지검장은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부터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제대로 된 공직자의 자세인 거죠. 이재명 대통령은 기소를 전제로 한 수사는 수사가 아니고 검찰을 바꿔야 한다고 했는데요. 그 발언은 곧 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을 다시 세우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검찰은 정의와 죄의 무게를 재는 저울입니다. 언제나 틀리는 저울도 쓸모없지만 덜어 맞고 덜어 틀리는 저울 역시 믿을 수 없기에 쓸모가 없습니다. 주권자 국민의 신뢰가 없으면 검찰의 권위는 신기루가 됩니다. 검찰은 정확도를 의심받아 고쳤을지 버려질지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막강한 검찰권을 검찰에 부여한 주권자는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검찰권을 감당할 자격이 있는가? 우리는 이제 대답을 해야 합니다. 함께 근무할 동료들과 관내 시민들에게 부임 신고를 하며 어떤 다짐을 두어야 하는지 고민했습니다. 역대 서울 동부지검 검사장들이 취임사도 읽어보고 최근 심우정 검찰총장의 퇴임사도 구해 읽어보았습니다. 서글펐습니다. 그 말들이 사실이었다면
검찰이 지금과 같은 위기를 맞았겠습니까? 대개의 검찰 구성원들이 감당하기 버거운 업무를 감당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특정인과 특정 집단에 대한 표적 수사가 거침없이 자행되었고 특정인과 특정 집단에 대한 봐주기가 노골적으로 자행된 것 역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법과 원칙을 내세우고 정의와 공정을 외쳤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의 긴급 출국 금지 사건 등 표적 수사 의혹이 제기된 사건의 숱한 피고인들은 기나긴 법정 공방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았고 검찰은 끝내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사법 피해자들 앞에 우리가 정의를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검찰 개혁의 파고가 밀려드는 지금도 버거운 업무를 감당하기 위해 모든 구성원들은 종종거리고 있습니다. 힘겹게 인간했고 더욱 힘겹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조직 전체로 싸잡아 매도된 현실에 많은 분들이 억울해하고 허탈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한때 그랬습니다. 사실을 직시해야 진단을 제대로 할 수 있고 진단이 제대로 되어야 적절한 처방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수년간 지켜보았던 표적 수사와 선택적 수사, 제숙구 감싸기와 봐주기 수사를 이제 인정합시다. 우리는 범행을 부인하는 피의자에게 반성하지 않는다고 엄히 꾸짖어 왔습니다. 우리가 계속 잘못을 부인한다면 국민 역시 검찰을 엄히 꾸짖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검찰권을 사수할 때 집단 행동도 불사하였고 검찰의 잘못에는 모두 침묵하였습니다. 불의 앞에서의 침묵과 반가는 불의의 동조입니다. 우리 모두 잘못했습니다. 국민은, 우리 사회는, 지금 시대는 우리에게 잘한 게 더 많다는 변명이 아니라 한결같은 법과 원칙, 정의와 공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권자 국민에게 변명할 것이 아니라 변화를 보여야 합니다. 늦었지만 그럼에도 지금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빠른 적기입니다. 해야 함으로 할 수 있고 결국 우리는 해낼 것입니다. 서울 동부지검은 검찰 수뇌부의 결정에 수사관분들이 집단소송으로 맞섰던 역동성을 간직한 곳입니다. 이런 동료들이라면 검찰의 잘못을 바로잡고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사구조 개혁의 해일이 밀려들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자초한 것입니다. 검찰권을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높일 것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행동합시다. 서울 동부지검은 전국청을 선도하여 수뇌부를 향해 목소리를 높이고 행동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 함께 해봅시다. 검찰의 변화는, 검찰의 내일은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변화는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 비로소 시작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여기서 그 변화를 이제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앞장서겠습니다. 앞장서서 헤쳐나가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갑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파헤쳐볼 자료는요. 요즘 한국 사회에서 정말 뜨거운 감자죠. 이 정치 리더십 문제하고 또 검찰 개혁, 이 두 가지에 대한 아주 상반된 시각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 취임 초반, 여기에 대한 외신 평가는 어떤지, 그리고 또 동시에 검찰 내부에서는 완전히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두 신임 검사장의 취임사,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네,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국제사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초기 행보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걸 하나 봐야 하고요. 또 동시에 이 검찰이라는 아주 거대한 조직 안에서는 개혁을 두고 얼마나 정말 극명하게 다른 목소리가 충돌하고 있는지 이 대비가 아주 뚜렷합니다. 이게 좀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여러분께서 이 맥락을 좀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바깥 시선부터 한번 따라가 볼까요? 그러니까 외신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한 달 뭘 주목하고 있습니까? 네, 자료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요. 외신들은 특히 그 변화에 좀 주목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영국 가디언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하고는 다른 소통 방식, 그러니까 뭐 위협적인 언사나 이런 거 없이 통합을 강조하는 모습, 이걸 통합의 리더십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더라고요. 통합의 리더십이요? 네, 심지어 윤 전 대통령의 이름조차 언급 안 했다 이런 점까지 짚었어요. 아, 그 점도 의미심장하네요. 로이터 통신은 또 좀 다른 각도에서 봤던데요. 맞습니다. 로이터는 이제 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 정책, 이것도 물론 중요하게 봤는데 동시에 그 외교 노선이요. 한미동맹은 당연히 존중하는데 그러면서도 중국이나 러시아하고도 좀 실용적인 관계를 가져가려고 한다. 이런 균형 외교, 이걸 상당히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균형 외교.
네. 그 단순히 어느 한쪽에 확 쏠리는 게 아니라 국익하고 실리, 이걸 우선하겠다는 원칙이 좀 보인다. 뭐 이런 거죠. 위기 상황 속에서도 뭔가 외교적으로 풀어보려는 시도, 이걸 높이 평가한 것 같습니다. 결국 외신들을 종합해보면 공통적으로는 과거 정부와는 좀 다른, 뭐랄까 좀 더 안정적이면서 미래를 생각하는 그런 책임 있는 리더의 이미지를 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런 평가가 주를 이루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국내 상황하고는 온도차가 좀 느껴지거든요. 이제 안으로, 특히 검찰 쪽으로 시선을 한번 돌려보죠.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사, 이게 상당히 좀 조심스러웠다. 이런 평가가 있었죠. 네, 맞아요. 정진우 검사장은 뭐 중심을 지키면서 바르게 일해왔다, 또 책임감을 느낀다, 이런 좀 원론적인 이야기들은 했어요. 근데 이제 민감할 수 있는 부분, 예를 들면 검찰개혁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대통령 발언에 대한 직접적인 자기 생각, 이런 건 좀 피해가는 모습이었죠. 아, 그 대통령 발언, 기소 정해놓고 수사하는 건 본질에 안 맞는다. 이거에 대한 질문도 있었잖아요. 네, 있었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공직자로서 언급하는 것이 예의가 아니다. 딱 여기 선을 긋더라고요. 본인한테 따라붙는 그 친윤 딱지, 이 평가에 대해서도 평가는 남이 하는 것이라면서 좀 즉답을 피했고요. 네, 뭐 겸허히 듣겠다 이 정도였죠. 이런 신중함, 이게 어떤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까요? 그냥 조심하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뜻이 있을까요? 글쎄요, 뭐 표면적으로 보면 당연히 신중함인데 이 자료에 나타난 정황만 보면 개혁에 대해서 뭔가 적극적으로 내가 뭘 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기보다는 약간 현 상황을 좀 지켜보겠다 이런 태도로 읽힐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이건 뭐 앞으로 행보를 좀 더 봐야겠죠. 정말 이게 같은 날 취임한 분들인데 분위기가 너무 다르네요. 이문정 서울 동부지검장. 이분은 정말 작심한 듯 아주 강한 발언들을 쏟아냈어요. 검찰이 수술대 위에 있다 이런 표현까지 썼죠. 그렇습니다. 이문정 검사장은 뭐 시작부터 굉장히 강했죠. 제대로 바뀌지 않으면 아예 해체에 가까운 개혁을 당할 수도 있다. 이런 강한 위기감을 드러냈고요. 심지어는 윤석열 정부를 검찰 독재 정권 이렇게 딱 규정하고 그 시절 검찰 행태에 대해서 내부에서도 반성하고 있다. 그때 우리 검찰이 잘못 평가한 거 아닌가 이런 목소리가 있다는 것까지 전했어요. 와, 내부 반성 목소리까지. 사실 과거에 그 표적 수사 논란이라든지 제19 감싸기 같은 문제들 이런 걸 인정하면서 변명이 아니라 변화를 보여야 한다. 이 말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네, 맞아요. 조직 내부에서 이렇게까지 강한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주목할 만한 일인데요. 네,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죠. 이 검사장은 심지어 국민의 신뢰가 없으면 검찰의 권위는 그냥 신기루다. 이렇게 말하면서 현재 검찰이 고쳤을지 아니면 버려질지 그 기로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어요. 과거 잘못에 대한 반성이나 사고 없이는 뭐 정의를 말할 자격조차 없다.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었습니다. 아, 듣고 보니 그 반론이 결국 기소를 전제로 한 수사는 수사가 아니라고 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문제의식하고 정확히 좀 맞닿아 있는 것 같네요. 네, 정확히 그 맥락이죠. 결국 핵심은 검찰권 행사의 정당성, 그리고 국민 신뢰 회복, 이게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걸 분명히 한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말이 아니라 실천과 행동으로 이걸 보여주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한 거죠. 결국 핵심은 국민의 신뢰 회복이고 그러려면 정말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 이문정 검사장의 말처럼 변화는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 비로소 시작된다. 이 말이 참 무겁게 다가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자료들이 바로 이런 점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국제사회에서는 뭔가 변화된 리더십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정작 내부적으로는 특히 검찰개혁이라는 이 중대한 과제를 두고 얼마나 첨예하게 다른 시각에 부딪히고 있는지 이걸 아주 여실히 보여주죠. 정진우 검사장의 그 신중론, 그리고 이문정 검사장의 자성론, 이 두 가지 상반된 목소리가 앞으로 검찰개혁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통합을 지향하는 리더십의 등장과 또 내부로부터의 아주 강한 개혁 요구, 이 상반된 두 흐름 속에서 검찰은 과연 어떤 길을 가게 될까요? 특히 오늘 살펴본 정진우, 이문정, 이 두 검사장의 정말 다른 접근 방식이 앞으로 검찰 조직, 더 나아가서는 우리 사회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여러분께서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